네, 안녕하십니까. 다이렉트 미디어랩의 한정훈입니다. 저는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월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월간 보고서 낼 쯤에 이렇게 좀 소통하는 자리들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사실 최고 현안을 다루는 게 좋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현안들을 또 항상 또 가지고 나와서 다루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은성 매니저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뵙겠습니다. 조은송입니다. 네, 사실 뭐 스트리밍, OTT 콘텐츠는 뭐 매번 바뀌고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방송 콘텐츠 업계에서 또 중요한 또 이슈들, 불법 복제에 대한 얘기들 논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누누TV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서 국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방송사들이 또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또 이런 사태들 벌어졌는데요. 일단 누누TV에 또 함께 대응했던 JTBC의 정책 실장님이시죠. 임석본 실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고, 그리고 누누TV 좀 최근에 뭐가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임석봉입니다. 오늘 그 다이렉트 미디어 랩에서 오늘 불법 복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에게 함께 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함께 참여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 많은 방송사, 그다음에 제작사들이 이 누누TV라고 하는 이 불법 사이트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누누TV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웨이브나 티빙처럼 컨텐츠를 올려놓고 그 컨텐츠를 이용하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웨이브나 티빙,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제 구독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실 그 컨텐츠들을 이용하는데, 누누TV는 이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그러면 그게 뭐 아주 옛날 컨텐츠냐?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가장 핫한 컨텐츠 중에 하나가 카지노잖아요. 그 카지노를, 그리고 뭐 JTBC 같은 경우에는 뭐 대행사나 신성한 의원이나 이런 지금 가장 이제 핫한 드라마들,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 같은 이런 최신 드라마 영화들을 무료로 다 이용자들한테 오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누누TV 이용자 입장은 좋겠지만, 이 누누TV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보면 실제 다 불법으로 링크 걸고 다운로드를 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이용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누누TV는 왜 이렇게 할까를 보면, 혹시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배너 광고를 해요. 근데 그 배너 광고가 대부분 도박 사이트, 이런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컨텐츠들은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TV는 사실은 많은 제작사와 방송사의 컨텐츠를 당연히 무단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을 유혹해서 그걸 미끼로 사용해서 그 도박 사이트 배너를 연결하고 도박 사이트로부터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사이트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방송사들은 보고 있고요. 뭐가 이렇게 심각하냐라고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거죠.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인지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좀 단계가 복잡한데, 이 불법 사이트를 누군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심위의 심의를 받고 방심위에서 이것들을 이거 불법이구나 결정하면 다시 이것들을 과기부로 넘기고 과기부에서 통신사로 연락을 해서 이 사이트를 폐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생기냐면, 누누TV 뒤에 숫자를 넣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도메인을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누누TV였다가 그다음에 누누TV 01, 02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가 사이트를 접속을 못하게 차단해도 번호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도메인을 바꾸면서 계속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신고하고 도메인을 차단하기까지는 저희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요. 뭐 한 번 4주 정도 걸릴 때 차단하면 바로 바꾸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되게 충격적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내에
OTT라고 하면 대표적인 OTT가 티빙이랑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트래픽의 이용량을 보면 티빙이 82위, 웨이브가 109위인데 비해서 누누TV가 무려 21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티빙과 웨이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트래픽보다 누누TV를 이용하는 트래픽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작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은 좀 내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단 중단된 건가요? 이 누누TV 운영자들이 대범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중단을 선언한 건 방송사랑 제작사 일부가 모여서 대응 연합체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일단 고소장을 접수를 했거든요. 부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부랴부랴 컨텐츠를 난 내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워딩을 보면 국내 서비스, 그러니까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 되는 컨텐츠들은 내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들어가 네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지노나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아니면 그 디즈니 플러스 또는 JTBC가 하고 있는 일부 컨텐츠들은 여전히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내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외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안 내린 건가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저작권에 문제 없이 우리는 뭐 서비스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내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누누TV는 불법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은송 매니저는 뭐 이거 보신 적 없으세요? 없다고 말하겠지? 네. 아니, 저는 이번에 그 누누TV에 대한 이름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은 상태거든요. 생각보다 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전 좀 많이 놀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기사 이후에 더 이 소비가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아마. 원래 이게 보면 그때도 그 방심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지 이런 걸 원래 좀 말을 사실 보도할 때도 좀 자제 요청하거든요. 이 몰랐던 사람들도 이걸 다 알게 되니까. 어느 정도 홍보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심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 보면 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콘텐츠가 약 2만여 편이 거기에 올라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뭐 몇백 편 정도가 아니고요. 웨이브나 티빙의 수준으로 웨이브나 티빙 그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주요 컨텐츠들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 불법 업로드된 게 총 해서 24만 회?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 다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한때는 그 음원 사이트가 지금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되기 전에 이 MP3라는 것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가 굉장히 심했을 때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제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이런 것들 MP3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영화도 그랬었고 지금은 충분히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봅니다. 뭐 이용자들도 사실 본인이 위반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인지가 되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지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한 부류는 여전히 콘텐츠는 공짜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국내외에도.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또 두 번째 부류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미국도 사실 그 이후로 지금 불법 복제가 또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돈을 줄이는 중에 그 중에 한 4, 5위 정도 되는 게 그 OTT나 스트리밍 이용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서비스가 늘어났고 해가지고 그게 또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 OTT 스트리밍이 이미 우리 생활 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게. 네, 일단은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뭐 불법 복제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봤는데요. 예. 이거 최근 나온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전체 디지털 비디오에 이제 어떻게 불법 복제가 되고 있는지 전체 시장 규모인데
불법 복제가 제일 많은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TV 드라마들, 영화도 많긴 하지만 최근 조사가 없어서 제일 최근 조사가 2019년 조사예요. 그런데 결국은 불법 공유로 한 전체 이익의 한 10% 정도 계속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디지털 시리즌 이제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어서 매년 이걸 집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거는 어쨌든 결국에는 불법 복제에 의해서 일자리가 지금 한 20만 개 정도가 사실 날아간다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인지해야 될 부분은 미국 콘텐츠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사실 불법 복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K 콘텐츠가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JTBC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방송 CJ나 지상파 방송사들도 워낙 넷플릭스나 이런 글로벌로도 나가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피해액은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었죠. 넷플릭스가 일본어 공유에 대해서 추가 가금하겠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 비밀번호 불법 공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걸 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EU는 이미 좀 저작권 위반이라고 좀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 집계가 시작됐고, 2021년에 넷플릭스가 뭐 이 중에서 거의 91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뭐 이게 세 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제일 심각한 걸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 코디라는 게 미국에서는 뭐 아주 이슈가 됐었어요. 아마존에 이게 팔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불법 스트림 박스예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누누 TV 같은 거를 이제 박스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개인이 저장까지 할 수 있었던 박스고요. 지금도 유통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 스트림 박스를 쓰는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스트림 박스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걸 보고 그걸 다운로드 받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런 코디 박스 같은 게 지금 있진 않아서 좀 이슈가 안 되는데, 스트리밍이 전체적으로 다 확산된다고 하면 이런 박스들도 인기가 또 있고, 불법 복제 기술에 대해서 뭐 박스도 있지만 한 3-4개를 정리를 하는데,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 VPN이죠. 해외에서 특히 스포츠 팬들이 해외 스포츠 경기들을 보려고 VPN을 깔고 이제 보이긴 한데, 사실 VPN은 또 검의 양날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VPN을 결국에는 또 해외 서비스를 이제 구독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구독자이긴 하지만 국가 제한이 걸려 있는 주로 스포츠 같은 것들을 또 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코디는 말씀드렸고, 코디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아마 누누 TV 같은 걸로 될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불법 복제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돈을 낼 의향이 있느냐? 이건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한 설문조사예요. 결국은 불법 복제를 볼 의사가 있는 것은 이 뭐 인도나 이런 쪽에서 제일 좀 많고요. 나머지 사실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뭐 작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을 잠깐 드리면, 네네네. 여기 네. 보면 영국은 17%로 나오고 네네네. 인디아는 50%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걸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불법 복제로 컨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을 돈을 낼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거가 맞는 건가요? 불법 복제를 볼 의사가 있냐? 이게 불법인지 인지를 하고 당신이 볼래요? 이런 건데, 그런데 인도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10명 중에 5명은 본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게 국가별로 뭐 딱히 정해진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로 이제 저작권법이 강하게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안 보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 또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가 또 인기가 많은 지역은 불법 복제에 대한 시청에 대한 자유로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도 좀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결국은 지역별로 뭐 그쵸. 아시아냐 아니면 유럽이냐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인지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맞아요.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 어린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 보여요.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누누 TV든 어떤 다른 TV든 이 불법 복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이제 지역들, 서버가 있는 지역들을 지도를 그린 거예요. 우리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남미 쪽에 있기도 하고, 저 아프리카 가까운 이제 동유럽 쪽에 또 있기도 합니다. 서유럽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계속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니까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이는데 비용 줄인 것 중에 구독을 줄이겠다는 게 이제 많아요. 21% 되는데 딱 이게 연관관계가 있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보고 싶은데 이게 구독을 줄일 경우에는 불법 시청에 대한 유혹도 사실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를 왜 보냐 그랬을 때 제일 많은 건 무료로 이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비율이 더 늘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경제 위기랑도 사실 무관치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 아이고 이 정도는 그래도 공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또 방송사분들은 긍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들은 이미 내가 불법으로 봐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성인들이 불법 이제 복제 이용의 설문조사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라이브 스포츠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경우들이 또 많고 그리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보는 경우도 꽤 많이 많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불법 복제 본 이유는 뭐 콘텐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두 번째는 딴 데서 이용할 수가 이거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불법 복제 많았잖아요. 국내 서비스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OTT들을 다 글로벌 서비스 하니까 좀 줄긴 했는데 뭐 여전히 그래도 국내에 안 나오니까 주로 스포츠를 말하는 거겠죠. 이 지역에 안 나오니까 본다는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정리해드리면 사실 미국의 조사긴 하지만 국내에도 비슷한 아마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조금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거대로 국가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 봤을 때의 제작 환경이나 제작비를 보면 이게 사실 넉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작 미디어 네, 또는 인터넷이.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 이것들을 제작비를 다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용이 불법으로 되고 있다면 불법 유통을 100% 막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누누TV랑 그리고 글로벌 불법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그 최근 현안화하고 글로 쓰기에 너무 긴 이런 이야기들 좀 전해드릴 생각이고요. 이번 방송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콘텐츠 불법 복제와 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 그리고 더 다채로운 콘텐츠 시청과 이용을 위해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미디어랩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